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2급 116회차 실무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회사 이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본인 회사 이름을 체크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매입인지 매출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회계 기간은 2024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차변, 대변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3일이고요. 전기에 하남상해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 매출금 총 340만원 중에 140만원은 하남상해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즉시 입금받았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바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는 1월 3일로 잘 넣어주시고요. 저는 대변부터 입력을 할게요.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해주셔야 되고 F2 눌러주셔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340이죠. 자, 이 중에 14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받으러음 거래처 하남상에 꼭 걸어주셔야 되죠. 금액은 140. 자, 나머지 2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참고로 보통예금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걸어도 되고요. 안 걸어도 됩니다. 네, 만약에 보통예금까지 하남상해를 걸었다. 자, 이렇게 걸었다라고 해서 감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무조건 걸어주시는 게 유리해요.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서적 구입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영업전략 실무라는 도서를 구입을 했고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1월 15일. 자, 출금 버튼 사용해 볼게요. 도서인쇄비. 코드는 800번대. 영업 보니까 800번대. 금액은 25,000원. 자, 우리 출금 버튼 사용하시면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 현금이 자동으로 분개가 되죠. 그러니까 출금으로 분개하셔도 정답이고요. 차변에 도서인쇄비 25,000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걸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영업전략 실무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한 게 아니냐.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교육훈련비가 정답으로 들어가려면 문제상에서 직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구입했다라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는 직원의 훈련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했고 강사료를 지불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도서인쇄비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난이도가 꽤 높았죠. 그죠? 자, 일단 토지를 취득했고요. 취득세 1,800만원과 지방채 1,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지방채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것. 자, 그럼 일단 대변은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개 합치면 3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저희는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납부한 세금이고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 주셔야겠죠. 자, 일단 토지의 취득세인 1,800만원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할 때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입할 때 액면가가 있고 공정가치가 있죠. 공정가치는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 이 지방채의 공정 가치가 1,050만 원인데 우리는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1,2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죠. 자, 플러스 150만 원 더 주고 매도 가능 증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매입하고 싶어서 매입한 게 아니고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러한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50만 원은 토지 때문에 플러스해서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더해 주셔야 돼요. 150. 자, 그럼 토지는 결론적으로 195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방채,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로 잡아주는 겁니다. 150.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공정 가치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이 코드가 다르게 두 개가 뜰 거예요. 자, 이때는 178번 코드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만기가 5년이다 라고 적혀 있죠. 만기가 5년이면 비유동 자산 쪽으로 분류를 해 주셔야겠죠.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고요. 앞 코드가 있어요. 123번. 123번은 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시험에서 90% 이상은 178번, 비유동 자산 쪽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자산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지방채가 있다. 그러면 이 지방채는 공정가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 두 개 차이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적어보면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 뺀 금액을 자산의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시험에서 약간 변형해서 나온다. 그러면 토지 대신에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채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산 구입할 때 채권을 매입한다. 이때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 두 개 빼고 남은 금액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아줘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에 출제가 된다면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해 볼게요. 8월 20일 대변부터 잡아 볼게요. 보통 예금 두 개 합쳐서 3천만 원이고요. 자, 차변에 토지, 자, 취득세랑 액면금액 공정가치 두 개 뺀 금액 두 개 더해 볼게요. 그러면 1950. 자, 나머지는 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123번, 178번 두 가지가 있죠. 123번은 유동자산 쪽에 들어가고요. 178번은 비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기가 5년짜리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178번인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아주시고요. 공정가치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세무 2급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원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자, 지금 김하나 과장의 기본급과 상여가 있죠. 대조부서입니다. 기본급이 있죠. 이 기본급을 임금 또는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상여는 상여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제조 쪽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지방소득세까지는 공제금액이고요. 이 공제금액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650 중에 예수금으로 116만 7,260원 차감시키고요. 나머지 금액을 직원에게 이체해 주겠죠? 보통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기본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제위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제조부서의 급여다. 그러면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계속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여제로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두 개는 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기출문제를 풀면서 급여제로 계속 연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임금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학생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통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모두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제, 급여제 둘 다 같은 계정 과목인데 출제위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은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일용직이다. 그러면 작급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작급. 제조 쪽으로.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0월 25일이고요. 자, 차변에. 자, 급여로 검색을 해 볼게요. 제조기 때문에 500번대 급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116회차에서 500번대 급여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500번대 급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금액은 350. 그 다음 또 차변에 상여금 500번대 300 잡아주시고 대변에 예수금. 자, 예수금은 공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116만 7,26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금, 급여 모두 같은 계정 과목이고요. 출제위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거나 설명을 드릴 때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항상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설명하는 저도 참 깔끔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12월 1일 문제고요. 지난 9월 1일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은성기계에서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래에 대해서 12월 1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했대요. 카드 결제분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9월 2일에 기계장치를 구매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외상미수금 2,200만 원이 잡혀 있죠. 자, 그럼 이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미지급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감소 차변 쪽으로 2,200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 결제분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고 신한카드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신한카드. 자, 그래서 5번 분계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차변의 미지급금, 또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가 맞는지 조금 의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러한 회계 처리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바로 입력할게요. 12월 1일이고요. 차변의 미지급금, 은성기계 2,200, 부채 감소. 자, 은성기계의 돈을 카드로 갚았죠? 또 미지급금 걸어주시고요. 신한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두 가지 잘 봐주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부가세 여부입니다.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부가세가 10% 있더라 그러면 과세고요. 자, 수출했고요. 부가세가 0%다 그러면 영세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아예 없더라 그러면 면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빙도 잘 봐주셔야 되고, 증빙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지, 혹은 계산서인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전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그 다음에 증빙이 아예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여부와 증빙을 잘 체크를 하시고 두 개를 조합해서 부가세 유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1월 2일이고요.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미래전자에 매각했다, 처분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 중 부가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미래전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치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매출과세 11번 과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1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분개해야겠죠. 대변에 기계장치를 처분했고요.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자,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분개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차변에 기계장치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같이 정리해 주셔야겠죠. 430.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돼요.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두 개 더해 주시면 110만 원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110만 원. 자, 여기에서 10만 원, 부가세는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1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수치했죠. 자, 이때 받으럼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미수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 틀리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지금 현재 기계장치의 가치는 70만 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팔았어요?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럼 30만 원 이득 받죠? 자, 따라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30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처분 금액, 여기에서 처분 금액은 공급 가액을 의미해요. 공급 가액 100만 원 빼기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장부 금액은 취득 가액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분 금액 공급 가액은 100만 원이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장부 금액은 70만 원이죠.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세도 받았는데 부가세는 왜 같이 계산을 하지 않냐 라고 종종 물으시는데 부가세는 우리 회사가 아예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요. 받아뒀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따라서 우리 회사 처분 이익 쪽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잠깐 받아뒀다가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1월 2일이고요. 이번에는 매일 매출 전표 들어가 볼게요. 날짜는 1월 2일,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기계장치 처분,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F2 눌러주시고 미래전자, 그 다음에 전자 여부는 1번, 여 체크해 주시고요. 분계는 3번 혼합. 그럼 대변이 자동으로 뜰 텐데 부가세의 수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제품 매출 대신에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취득 원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500만원. 그 다음 차변으로 바꿔주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합니다. 이때 참고 쪽에 기계장치 적혀 있는지 잘 봐주시고 207번을 선택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430. 자, 그 다음에 돈 받은 거 적을게요. 부가세 10만원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받았죠. 미수금 120번 100만원으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프로그램에 대차 차익으로 30만 원이 뜰 거예요. 자, 플러스로 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란 뜻이고요.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대변 쪽으로 바꿔주시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분계가 쉽진 않은데 처음 배울 때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1번 문제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회계 처리일수록 순서를 정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대변에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꾼다. 취득 원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이때 계정 과목은 플러스 1번, 206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죠. 자, 그 다음에 차변 쪽에 돈 받은 거 적어줍니다. 자, 돈은 상단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11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차 차액에 마이너스가 뜬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고요. 대차 차익이 플러스로 뜬다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월 12일이고요. 자, 선물 세트 구입하고요. 영업부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했다. 아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우리 접대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부가세 공제 못 받죠? 54번 불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현금으로 매입했네요. 자, 현금인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네요.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2월 12일 바꿔주시고요. 54번 불공, 품목은 접대라고 적어볼게요. 자, 공급가액은 710만 원입니다. 710만 원. 거래처 F2 눌러주시고요. 거래처 한번 볼게요. 자, 거래처는 롯데백화점. 전자예요 체크해 주시고요. 불공제 사유 F2 눌러주시고 자, 4번에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죠.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2024년 초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번으로 바꿔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죠. 자, 따라서 부가세 71만 원으로 세금 계산서를 저희가 수치를 했지만 접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죠. 공제를 받지 못하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781만 원으로 분기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당사는 수출 회사인 봉산실업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판매했고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합니다. 대금 중 18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12번 영세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7월 17일이고요. 유형은 12번 영세, 제품 매출.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8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봉산실업으로 걸어주시고요. 전자예요 체크, 영세율 구분 F2 눌러주시고요. 3번에 보시면 내국 신용장 적혀 있죠. 서류 번호는 생략하시면 될 거고요. 분계는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자동으로 걸리고요. 차변의 현금으로 180만 원 받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1,62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로 마트에서 한우 갈비 세트
자, 한우 갈비 세트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2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현면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현금 영수증 면세. 이 중에 60만 원 상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장 직원에게 제공했고요. 나머지는 영업부서 직원에게 제공했다. 자, 그럼 복리후생비 제조 쪽으로 60만 원, 나머지 140만 원은 판관비 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8월 20일, 유형은 매입 쪽에 현면 있습니다. 62번 현면, 품목은 복리후생비라고 적을게요. 공급가액은 200, 거래처는 하나로마트고요.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의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 500번대로 60만 원. 자, 또 차변 적어주시고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140, 대변은 현금으로 결제했네요. 현금으로 200만 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난이도가 있네요. 그죠? 자,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비를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못했겠지만 시험에 간혹 가다가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때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을 확정신고에 반영했다 라는 문제 한번 다뤘었거든요. 자, 이 내용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래 세금 계산서를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했다. 반드시 2024년 2기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입력 및 설정한다.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내용을 확정신고 때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죠. 자, 세금 계산서고요. 전자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이로 발급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전자로 발급하거나 전자로 수취를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락시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종이로 발급을 받았을 때에는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이로 받았을 때에는 누락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9월 10일 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세금 신고할 때 이 세금 계산서를 누락을 시켰죠. 자, 따라서 일단은 9월 10일 날 받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에도 9월 10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입 과세 51번 과세.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고요. 100만 원에 10만 원이고 외상했네요. 거래처는 풍성철강입니다. 자, 그럼 품목은 원재료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전자는 아니죠. 넘어가 주시고 분계는 2번 외상. 그럼 차변에 원재료 걸렸고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9월 10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확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0월부터 12월까지죠. 따라서 10월부터 12월 신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F11번 간편 집계,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합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에 반영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자, 24년 확정 신고는 10월 달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2기 확정은 10월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월을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1기 확정이다 그러면 2024년 4월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보라색으로 누락, 네모 박스가 뜨죠? 자, 그래서 예정 누락한 부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확정신고 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부가가치 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에 100만 원에 10만 원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걸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다시 메인 매출전표 열어볼게요. 9월 10일.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모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F11번 간편집기 옆에 화살표 클릭을 해주시고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확정신고 시작하는 월을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실무 입력하는 유형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자,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죠.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띄워놓고 하나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볼게요. 4월부터 6월까지. 자, 좀 내려서 하나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2억 원, 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이, 전자가 아니라 종이로 발급한 부분이 5천만 원, 부가세는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자, 그럼 2억 중에 5천만 원은 종이로 발급했고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전자로 발급을 했대요. 자, 어쨌든 종이로 발급하던 전자로 발급하던 발급분이죠. 따라서 1번에다가 전액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2억 2천. 자, 그 대신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죠. 법인은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따라서 1번에다가 입력은 하시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겨주셔야 돼요. 자,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매겨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자, 그럼 가산세 바로 매겨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26번 가산세액계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3개가 있습니다.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지연 수치는 우리가 매입자 입장에서 받을 때, 그러니까 수치할 때 입력하는 거고요. 발급이니까 지연 발급, 미발급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지연 발급에다가 공급가액 5천만 원이었죠?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미발급에도 5천만 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지연 발급은 늦게 발급했다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1%, 즉 50만 원이 뜰 거고요. 미발급은 2%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이 떴죠. 전자 미발급이라고 해서 미발급 등에 입력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지연 발급이 가산세가 동일하죠. 그래서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정답이에요. 만약에 미발급에 입력할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50만 원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본인이 편한 곳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법인은 종이로 발급하시면 전자 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공급 가액의 1%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되겠죠? 네,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에는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하셔도 정답이고요. 미발급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정답입니다. 이해 가시죠? 둘 중에 한 군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의 증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 원 시가고요.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 우리가 직원에게 회사 제품을 공짜로 제공을 했을 때에도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10만 원까지는 부가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초과했을 때는 부가세를 내셔야 되고요. 10만 원까지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없죠. 따라서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직원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연간 10만 원까지는 부가세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 80만 원짜리 제품을 직원에게 제공했다. 자, 그러면 10만 원 차감하고요.
10만 원 초과한 금액 7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럼 10%니까 7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직원한테 제품을 공짜로 제공을 하면서 증빙을 받았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기타 쪽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70만 원에 7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삭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165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입력하실 때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부가세만 입력하셔야겠죠. 지금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165만 원은 공급 대가입니다. 자, 공급 대가에다가 나누기 12를 하시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떠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65만 원 나누기 11 그러면 15만 원이 부가세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대손세액 가감 쪽에 부가세 자,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만 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마 여기에서 150만 원을 입력해서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만 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시고요. 공제가 아니라 회수한다 그러면 플러스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 부가세는 1,200만 원이고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고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죠. 경차에 해당된다. 그럼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고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다. 그러면 불공 쪽에다가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 외 나머지는 일반 매입분이다. 자, 그럼 매입도 입력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자동차부터 입력할게요. 자동차,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고정자산 매입 쪽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2천만 원에 200.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죠. 나머지는 일반 매입뿐이다. 자, 그러면 1억 원에 1천만 원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15번 매입 합계가 1억 2천에 부가세 1,200만 원 들어왔죠. 근데 여기에서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50번 있죠? 여기에다가 500에 50. 자, 그럼 17번에 결론적으로 1,2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접대 목적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차감하고요. 자, 차감계를 보시면 15번에서 16번 빼겠다. 자, 최종적으로 매입세액은 1,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고정자산 매입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입력, 나머지는 10번에다가 입력. 근데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입력하실 때 불공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다면 모두 다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번을 클릭을 하시고요. 50번에다가 공제 못 받는 불공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의사항 볼게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만을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해당 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가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자, 여기에서 체크하실 사항이 있죠.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직접 한다. 자, 전자신고를 직접 할 때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마 또는 바를 클릭을 하시고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밑에 54번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가세 신고서를 저희가 직접 전자로 신고할 거다. 따라서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835만 원이 나왔죠. 여기에 만 원은 공제받고 가산세 50만 원은 추가로 납부하고 따라서 27번은 88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요.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셔도 되고요. 상단의 F7번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종료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제가 봤을 때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가산세 매기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가산세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과세 매출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함은 시키되 가산세를 매긴다 라는 거 체크 잘 해주시고, 직원한테 우리 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1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대손은 부가세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 잘 해주시고, 대손세 공제 차감시켜야 될 때는 마이너스, 대손을 회수했다 그러면 플러스로 입력해 주시고요. 매입 세금 계산서 입력하실 때, 자, 거래처도 포함시켜서 입력을 하시는데 불공제 입력하는 칸에다가 한 번 더 입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4년 2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 관련 자료이다. 24년 2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입력을 하실 때 대손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 대손 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로 입력해 주시고, 만약에 대손을 회수했다 그러면 공제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죠. 이미 신고서 자체가 대손세액을 빼주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고 싶다면 플러스로 입력. 대손 회수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수금부터 볼게요. 자, 10월 5일 확정일이고요.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고 유형자산 매각 대금입니다. 대손 사유는 파산입니다. 자, 우리 미수금도 대손세액 공제 가능해요. 자, 가능한 이유는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매각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기계장치는 5천만 원으로 가정할게요. 부가세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 우리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기계장치 처분할 때 부가세 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부가세를 내가 납부를 했는데 거래처 파산 때문에 부가세 1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미리 납부했던 이 부가세를 국가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따라서 미수금도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다만 대여금이 안 돼요. 대여금. 자, 대여금은 돈 빌려주는 거죠. 자, 대여금 분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차변의 단기 대여금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 분개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돈 빌려주면서 부가세 거래 들어가나요? 부가세가 없죠. 따라서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수금 중에 유형자산 매각 대금이다. 그럼 유형자산 매각하면서 부가세 받아둔 게 있겠죠? 그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미수금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이 됐대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도가 발생했고요. 받을 어음입니다.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다. 6개월이 지나야지만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죠. 자, 그래서 플러스 6하고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날짜가 11월 20일에 대손이 확정이 되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기 확정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으러은 대손세액 공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19일 부도가 발생했대요. 자, 그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 해주시면 25년 6월 20일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받으러음은 25년 1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경우 제외하고 1번부터 3번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죠. 저당권 설정은 담보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받으러움을 현금으로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다. 그럼 제가 현금은 못 받아도 건물의 일부분을 제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부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받으러움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대손 발생 탭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당초 공급일 2023년 5월 3일이고요. 대손 확정일은 24년 10월 5일 1,100만원. 거래처 F2 눌러주시고 가경. 대손 사유는 1번 파산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21년 10월 10일이고요. 확정일은 24년 10월 24일 2200. 자, F2 눌러주시고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소멸시효 완성은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24년 4월 8일이고요. 대손 확정일은 2024년 11월 20일로 잡아주셔야 돼요. 받으러 입력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지난 날짜인 2024년 11월 20일로 잡아주셔야 돼요. 1650 F2 눌러주시고 거래처. 그 다음에 5번 부도 6개월 경과라고 적혀 있죠. 자, 따라서 대손 확정일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F11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6회차 세무이급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결산 정리, 원천 징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